네, 안녕하세요. 울산저널과 울산 언론 발전을 위한 시민 모임이 함께 만드는 정치날방, 울산중심 본격 토크쇼. 자, 정치날방의 진행을 맡은 김정호라고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 더불어민주당 청년 비례대표로 현재 시의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김시연이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라고 네, 해야 반갑습니다. 되나요? 네. 저는 울산 청년 이태인이라고 하고 현재 더불어민주당 울산광역시당 울주군 지역위원회 사무국장을 맡고 있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네, 지금 보면 더불어민주당의 총 6분이 대통령 후보로 나오셨죠. 네, 원래는 8분이었는데 예비 경선을 통과해서 6분이죠. 네. 지금 현재 그 지지도 조사를 보면 몇 위쯤 하고 계시나요? 정세균 후보가 말이죠. 네. 4위 아닌가요? 네, 현재 여당 후보 중에서는 네. 뭐 그렇죠. 물론 이게 그 흔히 말하는 이제 조사 표본마다 다르겠지만 4위를 기록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네. 지금 보면 그 다른 후보들도 많은데 왜 정세균 후보를 지지한다 뭐 이런 그 지지 이유가 있을 거잖아요. 네, 그렇죠. 정세균 후보를 지지하는 이유는 사실상 김대중 대통령, 노무현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을 이을 다음 주자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지지를 하는데요. 네. 현재 시대적으로 요구하는 대통령 상이 있긴 하지만 사실상 정치적 면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포용이라고 보거든요. 적이 많이 없고 분열의 간격이 최대한 이제 줄어들어야 되는 그런 정치력을 발휘할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된다고 보는데 그런 면에서 가장 적임자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 면 말고는 뭐 다른 건 없나요? 이게 가장 중요하죠. 사실상 단칼에 끊어낼 수 있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근데 그거를 기다리는 사람, 그 다음에 사회적으로 요구되는 모든 의견을 수렴하면서 그 시기를 올 때까지 기다려주는 사람, 이런 분은 좀 어렵지 않겠나. 그게 이제 가장 장점이신 대통령이 전 문재인 대통령이라고 보는데 그런 맥락에서 말씀드립니다. 똑같이 생각하세요? 네, 많은 부분이 공감되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저는 일단 청년이지 않습니까? 뭐 물론 김시현 의원도 청년이긴 하지만 초대 청년정책조정위원회 국무조정실에 있는 초대 위원장이셨습니다. 네. 그래서 청년 정책에 대해서도 뜻이 많으시고 그리고 지금 대선 후보로 나오신 와중에도 이제 청년정책조정위에 대해서도 얘기를 해주시고 청년에 대한 문제점도 많이 인지를 하고 계시기 때문에 청년 입장에서도 많은 호감도가 있지 않나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그 7월 4주차 대선 후보 지지율을 제가 이렇게 쭉 스크린을 해보니까 1위가 이재명, 윤석열, 이낙연, 홍준표, 최재형, 추미애, 유승민, 심상정 그리고 그 뒤에 지금 계시거든요. 맞습니다. 이게 그런 그 본인들이 좋아하는 분이 대통령이 되려 그러면 현재 넘어야 될 산이 굉장히 많을 것 같은데 어떤 계획 같은 걸 갖고 계시죠? 사실 그 계획이 저에게 있다면 그렇죠. 제가 서울에 가 있어 직접 말씀드리지 않았을까라는 일단 먼저 그런 생각을 하는데 네. 지금 사실 보도되는 내용을 중점적으로 보면 가장 자극적인 말부터 우선순위로 이게 보도가 되거든요. 그렇죠. 네, 그리고 싸워야지만 보도가 되고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정세균 예비 후보께서는 좀 중재를 하는 역할을 많이 하시고 그 다음에 국회의장도 역임하셨고 국무총리도 역임하신 그런 구력으로 좀 조정하려고 하는 부분이 크지 않나. 그러면 사실상 관심도나 이 기사 쪽에선 조금 뒷부분으로 밀려나는 게 있는데 좀 그런 면에서 그렇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네. 제가 한 가지 여쭤볼게요. 네. 우리가 어떤 정치인을 좋아하게 되고 이 사람이 꼭 대통령이 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 아주 결정적인 계기, 왜 개인적인 어떤 이 부분이 정말 내 마음에 들었다 이런 거 있잖아요. 네네네. 일단 위기의 순간에 정말 어려운 자리인 국무총리직을 맡으셨잖아요. 네. 진짜 어떻게 보면 이낙연 지금 후보에 이어서 코로나19라는 거대한 재난 상황에 정말 누구라도 맡기 어려운 그 국무총리직을 맡으신 것 자체가 이미 거대한 담론에 내가 맞서 싸우겠다는 자신감도 있으셨고 무엇보다 그런 뭐랄까 국민을 책임지려고 하시는 그런 모습이 저는 되게
네, 감명을 받았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정세균 총리 시절에 뭐 하여튼 정세균 후보를 가장 눈여겨보게 된 계기가 어떤 게 있었냐면 예전에 종로에 출마하셨을 때 네. 왜 여론조사 결과는 굉장히 낮게 나왔잖아요. 그때 뭐라고 하셨냐면 이 여론조사가 거짓이다. 이게 잘못되어 있다는 걸 내가 실제로 증명해 주겠다. 이렇게 하고는 탁 당선되는 모습을 보고 아, 저분 상당히 멋진데 이런 생각을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사실은 저희가 이런 방송을 만든 이유가 모든 게 서울 중심이잖아요. 네. 뭐 대통령도 그렇고 다 뭐 서울 중심으로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 울산 시민의 목소리를 한번 담아보자. 우리 울산 시민 입장에서는 정세균 후보가 되면 어떤 이점이 있는지 그리고 정세균 후보가 혹시 가지고 있는 지역 공약 특히 울산에 이렇게 한번 비추어 생각해 볼 수 있는 공약들이 있는지 그런 거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제가 먼저 할까요? 네네네. 먼저. 아, 사실 지금 현 후보가 되지 않으셨기 때문에 구체적인 공약을 뭐 말씀드린다기보다는 구체적 공약이 아직 사실상 나온 게 없으니까요. 네, 큰 틀에서만 말씀 주셨는데 그 큰 틀을 짚을 수 있는 경험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 경험 중에 전 하나를 꼽고 싶은 게 이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을 하셨다는 건데 사실상 제가 오기 전에 이 선자부의 정확한 내용을 좀 검색을 해봤어요. 그러니까 모 사이트에 위키백과에 검색을 해보면 이런 내용이 있거든요. 좀 읽어드릴게요. 경공업부터 기계, 전자, 자동차, 조선 등 중공업에 파생되는 화학, 석유 및 에너지 분야까지 산업 분야가 급격히 성장한 대한민국 특성상 어지간한 공업 관련 업무는 다 건드릴 수 있다. 그 다음에 또 R&D 관련 예산도 과학주무부처보다는 못해도 응용과학 및 기술 분야를 명분으로 상당히 휘둘 여지가 있다. 이런 내용이 명시되어 있어요. 사실상 울산에서 가장 필요한 부분이고 그 다음에 지금 산업도시에서 탈바꿈하고 있는 이 울산의 현황을 누구보다 잘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그런 면에서 울산의 현안도 잘 이해하고 계실 거고 그 분야의 전문적인 영역도 보유하고 계시니까 아무래도 울산에 가장 필요하고 또 이해도가 높으신 후보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또 거기에 따라 문제점이나 이런 부분을 또 제안했을 때 가장 수용이 빠를 거라고도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실제로 제가 준비했던 것과 거의 유사해서 좀 당황을 좀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서 네 그리고 무엇보다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울산이 지금 산업도시에서 이제 생태도시 그리고 문화도시로 패러다임을 바꾸려는 와중에 기존에 있던 산업도시의 문제점을 가장 잘 알고 있는 후보 중에 한 분이세요. 왜냐하면 그러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산업도시의 문제점을 진단하고 그 진단 내용을 토대로 이 도시가 앞으로 어떻게 변해 나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솔루션을 제시해 줄 수 있는 후보이기 때문에 울산에 제일 직접적이고 맞지 않나. 굳이 울산의 어떤 비전과 정책을 제시하기보다는 울산의 현황에 대해서 잘 알기 때문에 그 어떤 후보보다 조금 더 경쟁력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제가 그런 질문을 드린 이유는 예전에 그 노무현 대통령께서 이렇게 나오셨을 때 공약이 이제 수도 이전과 지방 혁신 도시 뭐 이런 공약들이 있었거든요. 그 공약들이 구체화돼서 지금 보면 울산 같은 경우에 우정 혁신 도시가 이미 서 있고 지금 울산이 인구가 자꾸 줄어들고 있는데 만약 한번 상상을 해봅시다. 우정 혁신 도시에서 수많은 그 공기업들이 내려오지 않았다면 지금의 인구보다 훨씬 더 적은 인구일 수 있지 않을까. 그러면 이 큰 판에서 우리 울산 시민들의 목소리를 가급적 많이 대선 후보들한테 전달하고 이런 담론들이 이루어져야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한번 여쭤본 겁니다. 지방에 관한 어떤 전체적인 발전 전략 이런 것들을 갖고 계시면 좋을 것 같더라고요. 네. 그런 면에서 지금 정세균 예비후보께서 발표한 큰 틀의 공약 중에 네. 좀 하나를 말씀드리면 그 기업과 대학, 주거가 연결된 대학 도시를 전국에 확산하겠다. 이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사실 울산의 현황과도 가장 유사하고 또 이에 대한 문제점을 콕 집어서 공약을 낸 것처럼 이렇게 보이는데 사실상 이런 좀 이어지는 부분은 수도권과 지방의 균형 발전 차원에서 있는 것도 있지만
사실상 울산에서 가장 필요한 부분이거든요. 서두에 사회자님께서 말씀 주셨듯이 인구 유출도 심각하고 또 청년 유출도 심각하고 이런 전체적 맥락을 좀 짚은 게 아닌가 이렇게 해서 소개를 먼저 좀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저희가 모신 두 분이 다들 청년이거든요. 우리 정치권에서는 45세를 이렇게 하는데 옆에 계신 김시현 의원은 30대 초반이죠. 네, 청년 기본법에 나오는 청년입니다. 아, 네. 34세 미만. 그리고 바로 옆에 계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네, 20대 아니세요? 아니 저는 40대 초반입니다. 아, 30대 초반입니까? 요거는 저희가 이제 저희 회원들한테 뭐 질문들을 몇 가지 좀 뽑아달라 그랬어요. 그 중에 이제 본인이 생각하기에 정세균 후보가 울산 지역에 대한 이해도나 이런 것이 점수로 1점에서 5점 정도 된다면 몇 점 정도에 해당할 것 같나? 뭐 본인이 생각하는 거니까 네네네. 자연스럽게 말씀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한 80점 정도? 1점에서 5점인데 1점에서 5점. 네네. 그러면 3.5점 정도. 80점이면 4점 돼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래도 조금 네 5점 만점은 조금 좀 줄여야 되지 않을까. 네. 어떻게 이유가 네. 네. 그래도 일단은 점수를 후하게 드리지 못한 이유는 어쨌든 울산에 대한 이해도가 앞에 말씀드렸던 것은 너무 좀 긍정적으로 말씀드리긴 하였지만 그래도 아무래도 현지인이 아니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약간의 이해도가 부족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었고 뭐 물론 이제 최종 후보가 되신다면은 충분히 울산을 위해서 많은 일들을 해주실 거라 생각은 하지만 그래도 아직까지는 지역 현안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잘 모르는 부분도 많이 계시기 때문에 네. 그러면 그 지지자 입장에서 나중에 이제 경선을 통과하시게 되면 네. 정말 그런 의견들을 많이 올려 보내주실 거죠. 네, 저는 지금도 솔직히 이 카톡에 자기한테 쓰는 게 있지 않습니까? 네. 틈날 때마다 저는 써둡니다. 음. 틈날 때마다 이제 공약 같은 거, 정책 제안 같은 것들을 나름 이렇게 혼자 써보고 있는데 실제로 전달이 될지는 모르겠네요. 네. 전달할 방법을 열심히 찾아야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오늘이 그런 자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거는 울산 시민들과 소통하는 자리고 네, 직접적으로 후보자한테 이렇게 소통이 돼야 받아들여질 거잖아요. 네. 그렇죠. 그리고 두 분 다 청년이신데 그 청년 관련 정책 중에 제가 눈여겨봤던 게 미래씨앗 통장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우리가 기성세대가 보면 청년들한테 정말 뭔가 못할 짓을 하고 있지 않나. 부동산 가격은 폭등하고 그리고 나와서 결혼을 하고 싶어도 왜 돈도 없지. 그러니까 결혼도 포기하고 아예 연애까지 포기하는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 관련해서 혹시 좀 소개해 주실 수 있나요? 네. 네, 뭐 사실상 세부적 부분은 아직까지는 뭐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없는데 어쨌든 미래씨앗 통장으로 20세 청년의 공정한 출발을 보장하겠다. 뭐 이렇게 발표하신 것 같아요. 어쨌든 청년 정책이 많이 부족한 부분은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뭐 점수를 매겨서 얼마나 좋냐라기보다는 당연히 필요한 것을 이제서야 집어냈다라고 말씀드리고 20대라고 하면은 사실 성인이라고 하지만 20년 동안 초중 고등학교 그 학생들을 공부하다가 딱 하루 차이로 성인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성인 딱 하루 차이로 성인이 되면서 책임과 뭐 의무와 권리가 다 주어지는데 그렇게 선뜻 성인으로 딱 이 우리 사회에서 설 수 있는 그런 사회적 배경이 아직까지는 좀 부족한 부분이 사실이에요. 네, 그런 면에서 가장 유익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합니다. 또 하나의 질문인데요. 요거는 울산 시민 입장에서 현재 여야 후보 모두 막 거론되고 있는 여야 후보들 중에서 이분이 됐으면 정말 울산에 도움이 될 것 같다. 두 분 정도 이렇게 한번 말씀을 해주시고 물론 뭐 정세균 후보 얘기하실 것 같지만 그 이유도 조금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혹시 저는 일단 정세균 후보와 이재명 후보 두 분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이유에 대해서는 뭐 정세균 후보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경제 대통령이라는 슬로건을 통해서도 알 수 있듯이 현재 울산에 대한 문제점을 가장 잘
인지하고 파악 후에 그다음 미래 솔루션을 제시할 만한 후보이기 때문에 울산의 미래에 있어서 분명히 필요하신 분이라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일단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에는 무엇보다 시 행정력에 있어서 정말 막강한 파워를 보여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울산의 행정에도 조금 더 좋은 방향성으로 제시해 주시지 않을까? 물론 메가시티라는 거대 담론에 맞춰서도 네, 상당한 좀 다양한 의견을 제시해 주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그 두 분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 이제 두 분이 사실은 이번에 나온 후보 중에는 조금 다른 배경을 갖고 있거든요. 맞습니다. 정세균 후보 같은 경우에 국무총리도 하셨고 국회의장도 하셨고 몇 선 국회의원이시죠? 제가 알기로는 현재 6선, 선? 5선, 6선 뭐 이 정도 되겠어요. 좀 네네네. 몰라도 됩니다. 네네네. 몇 선 했는지 다 알아야 될 필요는 없는데 국회에서 이렇게 네. 모든 캐리어를 쌓아오신 분이고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에 국회의원 경험이 없단 말이죠. 네, 그렇죠. 자치단체장. 예, 기초자치단체장, 네. 이제 광역자치단체장 하고 있는데 우리 김시현 의원께서는 네, 아까 말씀드렸던 후보 두 분 정도 어떤 후보 울산을 위해서 가장 이익이 될 만한 네. 사실 질문을 보면 네. 두 명을 꼽으라고 하셨지만 내용을 보면 또 이익이 되는 후보를 두 명을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사실상 제외되는 나머지 후보는 이익이 안 된다는 말인데 이게 흑과 백 논리로 이제 질문이 되는 것 같아서 예, 조금 그런데 네. 사실상 서두에도 정세균 총리에 대한 장점을 말씀드렸잖아요. 울산의 현안을 정말 이해 잘할 거다. 그 외에 다른 분도 사실상 최종 대통령 후보가 된다면 누가 울산을 제어하시겠습니까? 다 같이 이게 균형 발전에 힘 모으시겠죠. 그리고 그래서 두 분은 안 꼽아주실 예, 저는 건가요? 뭐 아, 오케이, 알겠습니다. 네, 6분 후보 중에 뭐 네. 이게 지상파이지 않습니까? 지상파가 아니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네. 살아있는 것 같습니다. 네. 아무래도 이제 현역이시니까. 네. 충분히 이해합니다. 네. 그 이제 방금 이재명 후보님하고 정세균 후보님 꼽아주셨는데 네네네. 지금 기본소득 공약 관련해서 두 분 의견이 상당히 다른 것 같더라고요. 그렇죠. 맞습니다. 이거 관련해서는 어떤 생각하고 계시나요? 일단은 관점의 차이는 분명히 있다 생각하고 현재 이제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청년 같은 경우 200만 원을 주는 그런 공약을 내세웠는데 이것도 지금 감론 음박이 정말 많지 않습니까? 이게 뭐 기본 소득이 아닌 기본 용돈부터 해서 이런 감론 음박이 많은 상황인데 이거에 대해서 물론 후보들 개인들끼리 해석하기 나름이긴 하지만 네, 제가 근데 감히 의견을 더하기에는 학문적인 지식이 많이 필요한 부분이라서 조금 더 공부가 많이 필요하겠더라고요. 제가 그냥 단순히 자료만 찾고 정리하기에는 이 정책들에 대해서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기 좀 부족한 것 같아서 저는 바톤을 우리 김시현 의원에게 넘기도록 네. 하겠습니다. 기본소득 관련해서 사실상 조금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냐라는 생각을 하고요. 사실상 제가 국회의 업무를 보지 못해서 사실 세부적 내용을 잘 모르지만 만약에 울산시를 예를 든다면 예산이 거의 증폭하거나 이렇게 줄어들거나 그런 경우는 거의 없거든요. 보통 4조 지금 현재 4조 정도가 울산시 예산인데 그 예산선에서 이제 모든 사업들이 진행됩니다. 뭐 보육 사업, 뭐 청년 사업, 뭐 어르신 사업 뭐 이렇게 다 진행되는데 그 분야에서 사실 기본 소득을 하려면 예산을 빼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다른 데에서 줄여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게 따지면 지금 현재 그 이재명 후보의 공약을 살펴보면 25조 정도가 필요하다고 하더라고요. 현재 지금 문재인 정부에서 진행하는 사업 중에 25조를 또 빼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을 때 과연 어떤 사업이 불필요해서 25조를 빼야 될까? 이런 고민은 사실 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모든 공약에 있어서도 마찬가지고 모든 현안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지만 우선순위가 사실 있거든요. 먼저 이렇게 진행돼야 될 사업이 있는데 과연 기본소득이 최상위에서 제일 먼저 이행돼야 될 사업일까에 대한 또 딜레마가 있어요. 네. 네, 그런 부분에서 지금 그 정도의 선에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사실은 그
반박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다음에 이재명 후보를 지지하시는 분이 오시면 네. 이런 의견이 있었다라고 제가 꼭 전달을 드려서 예. 대답을 다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지금 보면 그 정세균 후보님 같은 경우에 제가 꺼라위키에서 한번 찾아봤거든요. 뭔지 아시죠? 나무위키. 네. 여기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 선거계의 조용한 제왕이다. 경선 통과 후 출마한 모든 선거에서 다 승리했다. 그래서 지금까지 일했던 그걸 연속선상에서 이렇게 미루어 생각해 보면 이번에도 경선만 통과하고 나면 어떻게 보면 대선에 직행하는 것이 아니겠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뭐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 경선에 최대한 열심히 하셔서 또 지지하시는 분들 울산에도 많으시죠? 아유 많죠. 네. 어느 정도 되나요? 115만 시민이 다 지지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건 좀 아닌 것 같은데 글쎄요, 수치를 제가 잘 몰라서. 예. 보면 왜 요즘 보면 막 문자 막 오잖아요. 이렇게 문자 막 네. 오고 하는데 정세균 후보님 문자를 많이 오나요? 아니면 많이 보내고 계신가? 많이 옵니다. 아, 네. 네. 제가 많이 받고도 있고, 뭐 사실상 지금 거의 핫한 인물 베스트 6명 중에 이렇게 있잖아요. 6분이 계시잖아요. 네. 그런 면에서 노출도도 있고요. 유튜브 노출도 있고, 그러니까 자주 접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면 기울기가 왜 이렇게 쫙 올라가야 되는데 이 기울기를 올릴 수 있는 좋은 방법들을 많이 생각해 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질문이 이것도 우리 회원분께서 질문해 주신 건데요. 혹시 경선에 탈락하게 되면 어느 후보를 지지할 것 같냐 이런 궁금증을 이렇게 비추어 주시더라고요. 틀릴 수도 있죠. 내가 정세균 후보가 아니니까. 그냥 본인이 생각하시기는 어떨 것 같아요? 정세균 후보가 이제 예비 후보에서 탈락을 하고 다른 후보를 지지한다면 중간에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제 6명이 다 돼서 네네네. 한 명이 결정이 되면 아무 문제가 네, 없지만 맞습니다. 보통 중간에 보면 결선 투표. 네, 결선 투표까지 중요한. 이렇게 가야 되는 네네네. 상황이나 또 너무 차이가 났을 경우에는 또 합종 연행을 하게 그렇죠. 되잖아요. 맞습니다. 네. 그때라면 어떤 분과 할 것 같아요? 저는 일단은 잃을 것이 많이 없는 입장이기 때문에 좀 더 허심탄회하게 말씀드리자면은 저는 아무래도 이재명 후보 아까 말씀드렸듯이 두 번째 후보인 이재명 후보를 지지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분이 카리스마랑 네. 무엇보다 이게 계곡 불법 상인 철거 같은 경우에는 워낙 뇌리에 많이 박혀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뭐 갑론을박이 또 있긴 하지만 그분이 어쨌든 매체를 통해 나와서 보여주신 카리스마 자체는 정말 정세균 후보에게 전혀 떨어지지 않는다 생각하지만 그래도 전 정세균 후보를 지지합니다. 요거는 본인의 사심인 것 같다, 그죠? 네, 제 사심이라고 볼 수 있죠. 네, 그렇게 느낍니다. 느낌이 확 오네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그럴 일 없습니다. 네. 예선 통과하실 거고 화이팅! 아, 이거 너무 이렇게 정치 짬밥이 좀 오늘은 정세균 후보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자리니까요. 그렇죠. 네. 그래서 제가 기분 나쁜 질문을 하나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아, 예. 네. 사실은 2020년 1월 7일 그러니까 지난 국무총리 인사청문회에서 네. 지금 현재 국회의장이시죠. 더불어민주당의 박병석 의원으로부터 받은 질문에 지금 국회의장에 나오려고 하는 이유가 차기 대선에 출마하려고 나온 것이 아니냐 이런 질문에 어떻게 대답하셨냐면 절대 그런 생각이 없다 이렇게 대답을 하셨어요. 네. 정치인이 말을 바꾸는 게 이게 특히나 굉장히 중요한 그 자리에서 했던 인사청문회에서 했던 말을 바꾸게 되는 것인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네, 사실 국무총리 인사청문회 자리에서 네. 어떻게 대선에 나갈 생각이 있냐라는 질문에 생각이 있습니다라고 답변을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은 어떻게 하면 국무총리를 잘 이행할 수 있겠냐 아니면 어떻게 해야지 뭐 그 대한민국 국민을 안을 수 있겠냐 이런 질문이 아니기
것에 조금 당황스럽기도 하고 저는. 그리고 누가 어느 사람이 대통령이 되기 위한 발판으로 국무총리 자리에 오르겠습니까? 네, 그런 면에서 당연히 그 당시에는 생각이 없다라는 답변이 정답인 것 같아요.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답이 정해진 질문에 네. 그렇게 대답할 수밖에 없는 그런 걸 만들어 놓고 했다? 뭐 이렇게 아니요. 받아들이면 설상 되나요? 아니요. 예를 들면 제가 시의원이기 때문에 네. 시의원 뭐 예를 들어 인사청문회가 있다 치면 네. 너 다른 데 나오려고 시의원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질문하는 거가 같다고 보는데 사실상 처음에 제가 시의원이 되기 위해서는 많은 고민과 이런 목적이 있지 않습니까? 시민을 위해서 뭘 한다, 어떻게 진행하겠다, 어떻게 울산시를 바꾸겠다, 이렇게 어떻게 해야 미랄이 되겠다, 이런 부분이 있는데 그런 식으로 돼야지만 되는 것이지 어떻게 대통령이 되기 위한 발판으로 국무총리가 되려고 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질문하는 게 좀 타당한가? 예, 이런 생각입니다. 충분히 이해됩니다. 그리고 저는 뭐 정세균 후보가 꼭 당선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뭐 절실한 마음을 어떻게 뭐 몇 마디로 표현 한번 해보자면 어떤 게 있을까요? 절실한 몇 마디보다는 그냥 적임자라는 이 한 단어로 좀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많은 이유는 뭐 많이 있긴 하지만 앞서 말씀드렸던 그 이유들도 저는 일단은 대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앞으로 보여주시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아직 보여주신 게 많이 없기 때문에 네, 앞으로도 많이 보여주신다면은 보여주신 게 많이 없다는 뜻은 그러니까 이제 대선 후보로서 대통령 후보로서 보여주신 게 그렇죠. 없기 때문에 네 그렇습니다. 자 마무리 뭐 이렇게 제가 네. 기회를 드릴 건데 꼭 이래서 됐으면 좋겠다 이런 내용 한번. 네. 네. 사실 그 발자취가 중요하다고 보는데요. 그 김대중 대통령이 발탁했고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 산자부 장관을 했고 문재인 대통령 시절에 이제 국무총리를 역임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더불어민주당이지만 각 당사에 가보면 이 세 대통령을 걸어두셨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어떻게 보면 민주당에 대한 역사이시자 그 정신을 이으려는 많은 당원들이 존재한다고 보는데 이분들의 발자취를 항상 거쳐오셨잖아요. 그래서 그 시대의 정신이 뭔지, 그 흐름이 뭔지 이런 부분도 잘 이해하실 것도 같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국회의장을 역임하셨어요. 그런 부분에서 국회의원의 단합이라든지 아니면 그분들의 의견을 모으는 유일한 분이 아니실까 이런 부분에서 그다음 총합을 해보면 포용 연합이라고 해야 되나? 네. 어쨌든 이렇게 다 이렇게 수용해서 한 그 동료가 동지가 될 수 있는 그런 유일한 분이 아니실까 해서 꼭 정세균을 굉장히 지지합니다. 네. 제가 뭐 감명 깊게 들었다. 네. 그건 아닌 것 같고 네, 좀 네. 그거하게 들었는데 네. 우리가 왜 살면서 정말 중요한 선택의 순간들이 좀 있거든요. 네. 그 중요한 선택의 순간에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인생의 전체가 이렇게 바뀔 때가 있는데 아시다시피 우리 6명의 후보 중에는 노무현 대통령 탄핵에 참여하셨던 후보도 계시고 그걸 통해서 정말 뭐 처절하게 삼보일배도 하셨고 막 반성하시고 막 이런 분들 계시잖아요. 대통령이라는 자리는 정말 중요한 선택의 순간이 한두 번이 아니고 지속적으로 있을 것 같아서 그런 중요한 순간에 제대로 된 어떤 선택을 하실 분이라고 말씀하신 거죠. 네, 이태인 사무국장님께서도 책임 정치하실 분이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 부분에 저도 공감을 하는 부분입니다. 네, 그럼 오늘 그 정세균 후보님을 지지하시는 울산 시민 두 분을 모시고 울산저널과 울산 언론 발전을 위한 시민 모임이 함께하는 정치날방 울산 중심 본격 토크쇼 여기서 마치려고 하는데 우리 화이팅을 어떤 거 하기로 했죠? 아까 정치날방 울산 중심 본격 토크쇼. 네. 하나, 둘, 셋. 정치날방 울산 중심 본격 토크쇼. 자, 수고하셨습니다.